자, 안녕하세요. 네, 구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 신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올해의 배우는 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병헌 배우입니다. 내가 큐시트를 잊어버리고 왔어요. 아, 네. 저 떨어지고 와가지고 네네네. 미안. 아유, 네. 다음 가르쳐주세요. 네네. 바로 인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이병헌 배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어제부터 이것저것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좀 다시 보고 또 자료도 다시 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오늘의 이병헌 배우를 수식하는 단어가 더 마스터잖아요. 마스터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몬스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징어 게임 3 오픈한 지 며칠 바로 그날부터 93개국 1위를 했고요. 그리고 3일 만에 3억 7천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한국의 배우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 역사를 이 오징어 게임을 말고 그 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괴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헐리우드 액션 배우들이 표현하기를 이병헌은 병헌 리는 액션 영화에서 유일하게 클로즈업을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배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서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좀 살펴봤어요. 드웨인 존슨이 한 얘기예요. 네. 밖에 그 G.I. Joe 2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분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배우다. 그리고 이병헌 배우가 출연한 영화나 시리즈나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병헌은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기를 겁나게 잘하기 때문에 국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이 행사의 제목을 더 몬스터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바꿔주세요. 네, 첨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병헌 배우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헌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위원장님이 내내 저의 좋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런 감정이 들었고 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저의 특별전을 한다고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감정이었고 계속 민망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참 민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특별전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런 일이 또 언젠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특별전을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잘 해놨었나 하는 그런 어떤 또 부끄러움도 좀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어릴 적에 그 대선배님들께서 평생 일궈놓은 작품들을 가지고 특별전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저런 어떤 위치까지 한 가지 일을 저렇게 어떤 쟁이처럼 파고들어서 저런 위치에서 저런 결국 특별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문득 났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날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게 너무 배우로서
저 자신에게 뿌듯함도 있고 또 어떤 보람도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 부천 영화제는 중간 달이에요. 더 갈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였어.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또 부천 영화제에서 제가 특별전을 그게 딴 데로 가셔야 돼요. 네. 불러주시면 또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언젠가 이렇게 특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여기 못된 사람이라고 정말 왜 이렇게 못됐냐고 하는 얘기를 아들한테 들었다고. 그 얘기 들었죠. 저기 미국 TV 쇼에서 지미 펠런 쇼에서 들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영화나 제가 사실은 저희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영화가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다 18금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이고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라 아들에게 간혹 가다가 보여줄 때 어떤 클립을 보여주거나 혹은 통으로 영화를 본 것은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이 TV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캐릭터와 저를 혼동해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을 이번에 찍으면서 이건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 봤어요. 근데 아빠가 누구야? 계속 그래서 아빠는 데몬의 왕이야. 그랬더니 정말 또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난 그만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는 연기고 캐릭터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줘도 나는 왜 데몬을 자꾸 하냐고 데몬을 하고 그 프론트맨을 자꾸 하고 이런 게 내심 아들에게는 좀 되게 상처? 이렇게 약간 좀 우리 아빠가 좀 좋은 사람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킹 오브 킹스에 나오신 거예요? 네, 킹 오브 킹스는 함께 극장에 가서 좀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고 비록 제가 불교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베드로 역인가요? 아니요, 저는 디켄스. 찰스 디켄스. 찰스 디켄스의 역할을 이제 제가 했는데 사실 종교적인 이야기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좋은 역사 속의 어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역사 속의 인물이고 그런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가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그런 오해를 할 만하네요. 지금 10살이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병헌 씨 대사 중에 전부 다 이 영화를 다 보진 못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다 보진 못했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달콤한 인생. 그게 제가 좀 미국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볼 때였는데 이야 정말 잘 만들었네 하고 그 대사가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눈빛하고 그 대사를 하는 이병헌 씨가 그때 참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내부자들도 아주 쇼킹하고 그래서 이병헌은 뭐든지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진짜 배우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촬영 기자님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특별전 여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아무래도 특별전을 이제 특별전에서 상영된 영화를 이제 배우님께서 고르시면서 아마 이제 근 한 30년 정도의 30년간의 이제 연기 인생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선정하시면서 좀 그동안에 어떤 내가 좀 변화가 있었는가, 진화가 있었는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심정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번에 10편이 선정 이유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이랄 것은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했던, 제가 찍었던 영화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점이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이 영화는 나한테 내 영화 인생에 지금까지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의미 있는 작품들을 또 선정을 했었고, 또 10편의 영화를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캐릭터를 골고루 보여주고 싶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것들을 감안하면서 영화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외국 기자분. What? Okay. Diana CEO, Mr. E. 안녕하세요. I am Marco Clementi of Rai Italian National Television, and this is my question, which is, to you personally, the secret of the success, the worldwide success of Squid Game. I mean, success here in South Korea, in Asia, in Europe, in Italy as well. Why, according to you? Thank you. 저기 통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또는 비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오징어 게임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실험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재밌기는 읽었어요. 워낙 황대혁 감독님은 전 진짜 천재적인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천재적인 이야기꾼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는 있었지만 이게 너무나 실험적이어서 이거 쫄딱 망하거나 진짜 아주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뭐 아니면 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가 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강렬하고 또 굉장히 오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굉장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혹은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지금의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약간 지금의 세상을 약간 이렇게 딱 축소시켜 놓은 곳이 바로 그 오징어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한국의 제가 어렸을 적 놀았던 그 진짜 전통적인 아이들의 놀이를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진짜 진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진짜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이걸 봐준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함께 자기들도 공감하고 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랄까 혹은 우리가 나눴으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인간성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인간성의 부재에 대한 것을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안에 푹 빠져서 이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흰 옷 입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민일보 임세정 기자. 게임이랑 앞에 다른 작품도 나왔. K-pop 데몬 헌터스랑 킹 오브 킹스에서도 목소리 연기를 선보이셨잖아요. 두 작품 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성과가 있어서 K 콘텐츠의 세계화에 좀 최전선에 서 계시게 된 상태인데 이 해외 시장을 못한 작품들에 좀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로서 이 참여한 작품들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소회도 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뭐 글로벌 1위를 하고 K-pop 데몬 헌터스도 또 영화 부분에서 1위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되게 어리둥절한 그런 어떤 감정이 잠깐 있었는데, K-pop 데몬 헌터스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소니 픽처스에서 연락이 와서 그 LA에 있는 소니 픽처스 본사에서 그거를 기획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미팅을 몇 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해서 당연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일단 소니 픽처스라는 곳에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것도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로 이것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또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미팅을 거치고 또 한국에서도 그분들과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줌콜로도 미팅을 하면서 레퍼런스 그림이라는 거를 좀 처음 봤어요. 예전에 2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완성품을 보고선 제가 더빙을 했었던 거에 반하면 지금은 밑그림 같은 걸 그리면서 대충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밑그림을 보고선 지금의 완성도 있는 그림하고는 약간 그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저는 이런 과정을 겪은 게 처음이니까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런 엉성한 그림으로 지금 뭐 만화 그 애니메이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오는데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림을 좀 더 잘 그리지. 약간 막 자꾸 그런 생각을 미팅 과정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 이렇게 완성품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르고 아무튼 참여하기로 일단은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그 녹음실에서 그 감독님과 뭐 이렇게 다들 와서 하기도 하고, 이거 며칠에 나눠서 했어요. 아무래도 영어로 더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아주 디테일한 뉘앙스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건 또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거기 프로듀서 감독이 요 뉘앙스로 해주세요, 저런 뉘앙스로 해주세요, 계속 NG를 많이 내면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같이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줌콜 같이 해서 그분들 화면에 보이는 상태로 녹음실에 가서 제가 또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지금의 이 결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에 열광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지만, K-팝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 또 얼마나 지금 대단하구나라는 걸 업계에 있으면서도 새삼스럽게 굉장히 놀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파란색 옷 입으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JTBC의 강나연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연기 인생 지금 30년이 넘으셨잖아요. 영화의 전성기와 한국 영화의 전성기, 또 지금은 또 위기를 말하는 시대를 한꺼번에 겪으신 셈인데, 이 다음에 앞으로의 영화의 미래는 어떨지 배우로서 좀 고민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배우 생활 시작하실 때 꿈꿨던 배우의 모습과 지금 본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남은 배우 인생 동안 꿈꾸는 배우 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함께 작업을 하는 영화인들을 볼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주제가 사실은 그 지금의 영화의 위기와 또 극장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늘 얘기를 나누는 소재가 됐어요. 정말 분명한 것은 위기는 확실한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약간 어떤 탈출구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K-pop 데모넌트스나 그밖에 많은 한국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사실 그 이전 시대에서는 모든 영화인들의 꿈은 결국 나도 언젠가 헐리우드에 가서 한번 해볼 거야. 나의 최종 목적은 헐리우드에서 나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맛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어떤 나라에서건 훌륭한 작품을 좋은 이야기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순간 그것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이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라면 그 어떤 성과 또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극장이 그리고 영화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우리가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또 어떤 방법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영화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해봐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우린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찾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어떤 과도기 아닐까 싶어요. 약간 좀 거창하게 크게 얘기한다면 어떤 혁명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큰 과도기를 겪고 또다시 뭔가가 안착되기 직전에 어떤 약간은 좀 정신없는 그런 어떤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30년이 넘고 영화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도 참 많은 작품을 찍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저 특별전을 하고 30몇 년에 마치 어떤 후배들은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후배는 없지만 그런 선생님이 제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약간 그래서 뭔가 괴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하지만 분명 말씀을 드렸듯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의 정말 더 커다란 특별전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겠지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영화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화인들은 굉장히 슬기롭고 아주 단합돼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 최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배우마다 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이제 배우 이병헌에게 연기란 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우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탐구하는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탐구하는 방식은 좀 어떨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그 개막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감대가 배우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다른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각기 가진 처지 또한 모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폭넓게 공감대를 늘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관찰하는 것은 배우들이 모르겠어요. 배우들 전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뭐 탐구라는 되게 멋있는 말을 쓰셨지만 저는 늘 관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왜 저런 버릇이 생겼을지, 왜 저런 기분 상태가 됐을지, 왜 저런 이상한 어떤 특이한 어떤 육체적인 버릇이 생겼을지에 대한 그건 사실 정답은 없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정답은 없지만 계속 그것을 나 안에서 계속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러면서 어떤 답을 찾게 되고 그게 정답이 아닐지언정 내 안에서 어떤 확신하는 마음을 갖고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 배우들이 자기 공감대 형성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인물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읽고 또 어떤 캐릭터를 만나도 그것에 대한 이해도나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더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세요. 앞쪽에 기자. 네? 네. 네, 어떤 질문이셨어요? 제가 연기를 딱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연기를 했고 연기를 했던 그 시간이 제가 살아온 시간의 반보다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어느 순간 예전에 무슨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병헌 씨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어렸을 때는 저는요 성격이 원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말을 되게 그 질문이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문득 그 질문을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갑자기 멍해지는 상황이 생겼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내가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그리고 배우로서 살면서 이 캐릭터를 다 짬뽕시킨 것 같은 것이 어쩌면 나일까? 내 원래 성격이 어땠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캐릭터하고 저하고 계속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나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인물을 연기하지만 결국 제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캐릭터를 새롭게 하면서도 나 자신도 약간씩 변해가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언젠가는 하게 됐어요. 저한테 연기라는 것은 나도 내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나의 영향을 그 캐릭터가 받겠지만 나 또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에게 받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연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한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캐릭터가 이미 다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지만 사람들이 규정 지을 때 저 친구는 원래 되게 털털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는 털털하지 않은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털털함이 약간 좀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털털하다고 규정 지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안에는 아마 수백 가지의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는 심지어 작은 캐릭터까지들도 내가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이 캐릭터는 나한테는 없는 캐릭터 중 나한테는 아주 작게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지만 이 성격들을 극대화시켜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 이 인물을 그려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상으로 지금 시간상 질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질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마스터 이병헌 배우 특별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헌 배우님의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많으실 텐데 다 이렇게 질문을 못 듣고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죄송하고요. 그만큼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되게 많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날씨도 요즘 너무너무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답드리면 제가 되게 허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신비롭기도 싶으니까 조금 남겨뒀다가 40년 기념회에 혹은 50년 기념회에 여러분들한테 나머지를 조금씩 풀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0년) 기념으로 부천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둘까요? 네? 저랑 따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네. 정혜 프로. 네네. 배우님 우선 소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장례 정리 후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세팅할 동안에 배우님과 위원장님께서는 대기실로 잠시 이동해 주셨다가 저희가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